저는 박미선, 올해 58입니다. 남들은 제 나이면 손주 봤다고 좋아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제 청소하던 집에서 무거운 소파를 혼자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청소 일정이 새 집이나 잡혀 있었으니까요. 엄마, 벌써 일어나세요? 작은 방에서 아들 준혁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 아직 취업도 못한 채 공시생으로 지내는 막내 아들. 너는 더 자. 아침은 냉장고에 계란 있으니까 삶아 먹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더 휘어진 것 같았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6년 전, 그때 남편 강민수가 그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 차량이 남편 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달려갔을 때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깨워봐요. 장난 그만하고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남편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왔었죠. 민수 형이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모님, 힘내세요. 형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52살이었고 아들 준혁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많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3천만 원. 평소에 보험에 가입을 좀 해놨더라면. 그나마 집이 전세라 월세 걱정은 없었지만 아들 대학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상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가정집 청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3집, 많으면 4집을 청소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법니다. 여기서 전세대출 이자 30만 원, 아들 학원비 50만 원, 생활비 120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집은 강남의 박 여사님 댁. 까다롭기로 소문난 집이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미선 씨 오셨어요? 오늘은 베란다 창문까지 꼼꼼히 좀 닦아주세요. 지난번에 얼룩이 좀 남았더라고요. 네, 박 여사님. 오늘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3시간 동안 온 집안을 닦고 쓸고 걸레질하고 나니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무릎은 벌써 욱신거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올 수 있죠? 네, 꼭 오겠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세제 냄새가 손에 배서 이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2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파의 이 사장님 댁. 이 집은 청소는 쉬운데 물건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네요. 저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6시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괜찮죠?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요즘 자주 이러는데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2번째 집까지 마치고 나니 오후 4시. 마지막 집은 분당입니다. 에휴, 분당까지 가려면 지하철 1시간은 걸리는데. 피곤했지만 오늘 마지막 집입니다. 이 집만 끝내면 오늘 일당 15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분당역입니다. 분당역.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간판을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청소 소개소 사장님이 보내준 주소를 보니 분당 레미안 아파트 105동 1502호 정우진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5동이 저기 있네. 고급 아파트답게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청소 왔습니다. 아, 1502호요? 여기 출입증 차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1502호를 찾았습니다. 새 고객이라 긴장되네. 첫인상이 중요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그 순간 제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사람.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썼지만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얼굴. 제 남편 강민수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이? 그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죽었다던 남편이 지금 제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미선아. 이게 남편. 아니, 강민수라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지난 6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제 모습, 아들 준혁이를 안고 아빠가 돌아가셨어라고 말할 때 무너지던 그 아이의 얼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닳도록 청소하던 지난 6년. 으악!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고 있던 청소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하라고요. 진정을 하라고요. 저는 남편의 가슴팍을 잇는 힘껏 쳤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와서 병원에서 시신 확인까지 했는데. 주먹으로 남편의 가슴을 계속 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맞기만 했습니다. 6년이에요, 6년.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복도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는지 옆집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얼른 제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큰 TV, 비싼 소파, 이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가족한테 죽은 척을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설명해봐요, 당장. 저는 남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지만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그 사고는 진짜였어. 뭐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건 맞아. 근데 죽은 건 내가 아니었어. 그게 무슨,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하고 있었잖아. 그날 밤 11시쯤 됐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후배 김태훈이가 있었어. 나한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했지. 급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서요? 내가 차 키를 빌려줬어. 그런데 그 새끼가. 아니, 그 친구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차였고 내 지갑도 차 안에 있었어. 그래서 경찰이 처음엔 나로 착각한 거지. 얼굴이 많이 훼손돼서. 그럼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했어. 근데 그때 회사 부장이 나를 찾아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 부장.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제안을 했지. 제안?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어. 무려 50억 원. 범인은 박철민 부장이었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했어. 박 과장은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박 부장의 공금 횡령을 알고 있어서 죽이고 싶었겠지. 근데 내가 죽은 걸로 된 거야. 내가 살아있다고 신고하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특히 준혁이를. 뭐라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죽은 걸로 처리해주면 당장 5천만 원을 주고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야? 네가 인간이야? 아니야. 협박 때문이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새끼가 우리 아들 학교 앞 사진을 보여줬어. 언제든지 해칠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할 수 없었어. 박철민 부장형이 경찰청 고위직이었거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 남편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당신과 애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도 그 부장이 마련해 준 거고, 이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네가 인간이냐? 이 나쁜 놈,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미선아.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나는 6년 동안 무릎 닳도록 청소하면서 살았어. 손에는 세제 냄새가 배서 이제 지워지지도 않아. 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예전엔 그래도 깨끗했던 손이 이제는 완전히 주부습진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아직도 공시생이야. 취업도 못하고 매일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 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준혁이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없이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이면 다니? 그러면 없던 일이 되냐고. 6년을 돌려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얼굴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당신 누구세요? 청소 아줌마. 청소 아줌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수진아. 저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6년 동안 죽은 척하고 여기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 재혼했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맥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 6년 동안 당신 죽었다고 제사까지 지내면서 살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젊은 여자랑 신혼살림 꾸리고 있었네. 그 배신감은 당해보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선아, 오해야. 수진이는 오해라고? 그럼 뭐야? 그래, 터진 입이 있으니 어디 설명해봐. 수진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남편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 아줌마 누구예요? 왜 이래요? 수진아, 저기.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요? 나는 이 남자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가 유효한. 네?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총각이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당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여자도 모르고 있었구나. 남편한테 속은 거야. 수진 씨였죠? 당신도 속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이 사람은 6년 전에 가짜로 죽은 척하고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한테 총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보, 거짓말이라고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쁜 새끼. 수진이 남편을 향해 뺨을 내리쳤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원하게 뺨을 때렸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이 사람 때릴 가치도 없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청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정우진이라고 했죠? 강민수가 아니라. 미선아. 신분 세탁까지 했네요. 완벽하게 새 인생을 살려고. 남편. 아니, 이제는 남남인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당신 원하는 대로 됐네요.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보세요. 미선아, 기다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제가 마트 갈까요? 응, 알았어. 엄마가 사갈게. 엄마 목소리 이상한데? 혹시 우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에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라면 끓여 먹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사갈게.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눈물로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58세 박미선. 남편한테 버림받고 6년을 혼자 살아온 여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고 슬펐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6년.
6년을 속였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분당역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다시 내렸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그 아파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로비 벤치에 앉아 남편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2호. 저 안에서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현관에서 수진이라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가는구나. 저 여자도. 수진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105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누구세요?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미선아. 왜 다시?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수진이 앉아있던 소파에는 물티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나갔네요. 응. 짐 싸서 나갔어. 당연하겠지.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응. 당신이 한 말, 박철민 부장 얘기. 그거 진짜예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증거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당신이 협박받았다는 증거요. 그 사람이 횡령했다는 증거. 미선아, 너 뭐 하려고? 복수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복수하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부터 처리할 거예요. 미쳤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우면 뭐해요? 범죄자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있으면 다 보내세요. 내 번호는 그대로예요. 미선아. 위험해. 진짜로. 6년 동안 청소하면서 산 사람한테 위험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남편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다 있어.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철민 부장이 횡령한 증거들이야. 회사 계좌 이체 내역, 차명 계좌, 그리고 남편이 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내가 녹음한 협박 파일도 있어. 강민수, 넌 이미 죽었어. 알겠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내 아들부터 처리할 거야.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신고 안 했어요? 무서웠어. 그리고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었잖아.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비겁하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파일들 다 복사해 주세요. 남편이 파일을 옮기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 제주도인가 어딘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다 됐어. 남편이 USB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수 씨. 응. 당신 아직도 그 부장한테 돈 받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 통장으로 들어와. 그럼 6년이면
2억이 넘네요. 맞아. 그 돈으로 이 집 사고 수진이랑 살았군요. 미선아,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미선아, 정말 조심해. 박철민 부장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당신이나 조심하세요. 제가 이 증거 가지고 뭘 할지 모르니까.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준혁이는 잘 지내고 있어? 발을 멈췄습니다. 궁금해요? 아들이? 응. 정말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 보세요.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 있으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놀라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청소 안 가세요? 준혁아, 엄마 오늘 쉴래? 네. 엄마가 청소 쉰다고요? 준혁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엄마가 쉬겠다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가 농담을 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미안해서.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 안 계셔도 엄마가 저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준혁아, 공무원 시험 떨어져도 괜찮다고 해주시고, 밥 굶지 말라고 반찬 챙겨주시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오후 2시, 저는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빼입고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기자님이시죠? 네. 중앙일보 사회부 최진수 기자입니다. 저는 그 기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6년 전 한 대기업에서 50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때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바로 최진수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셨던 그 증거 정말 있으신 거죠? 최진수 기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기자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6년 만에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기자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완벽한 증거예요. 그럼 기사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정도면 일면 톱 기사감입니다.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선 씨,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익명 제보자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제 가족도요. 물론이죠. 취재원 보호는 기본입니다. 기자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틀만 시간 주세요. 확인 절차 거쳐서 바로 기사 낼게요.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선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만났던 수진이에요. 정우진. 아니, 강민수 씨 여자였던 수진 씨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뭘 알아냈는데요? 전화로는 안 돼요. 만나서 얘기해요. 박미선 씨한테 꼭 필요한 정보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가 알아낸 게 뭐지?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선 씨,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요. 수진이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집 나온 후에 제가 강민수 씨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게 뭐예요? 강민수 씨가 박철민 부장 명의로 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뭐라고요? 시세가 50억은 될 거예요. 박철민 부장이 횡령한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네, 증거예요. 박철민이 횡령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선 씨,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네, 강민수 씨한테요. 저를 속이고 3년 동안 이용했던 그 사람한테.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한테도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같이 복수해요. 정말요? 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같이 싸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해요, 미선 씨. 고마워요, 수진 씨. 이 증거 덕분에 완벽해질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박철민. 당신 인생도 이제 끝이에요. 두 여자의 동맹. 이틀 후,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최진수 기자가 기사를 낸다고 했습니다. 오전 6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 기사 나왔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1위예요. 최진수 기자의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단독 6년 만에 밝혀진 진실. 50억 횡령범은 대기업 임원. 긴급 박철민 전 상무 차명 계좌로 50억 빼돌려. 강남 상가 건물까지 취득.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미친. 6년 동안 유유자적 살았네. 이런 인간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녔다고? 검찰은 뭐 했어? 6년이나 못 잡았어? 완전 영화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선 씨, 봤어요? 기사? 응, 지금 봤어. 대박 났네. 이제 박철민 그 나쁜 새끼 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미선 씨, 조심해요. 민수 씨한테 연락 올 거예요. 알아. 각오는 했어.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딱 남편 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계속 무시했습니다. 5번째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뭐예요? 미선아, 내가 한 거야. 기자한테 넘긴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미쳤어. 박철민 부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기사 났어요. 미선아, 위험하다고 했잖아. 우리 준혁이 걱정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미선아,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박철민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감히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두하래요. 뭐? 벌써? 네. 그리고 계좌 추적도 시작했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증거는 다 없앴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셌어? 내가 증거 넘긴 거야. 아, 아닙니다, 부장님.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이 증거는 너밖에 없었잖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알아내. 누가 어떻게 한 건지. 안 그러면 너부터 죽여. 전화를 끊고 박철민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 누구지?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강민수 그 새끼 가족? 박철민은 곧바로 사람을 풀었습니다. 당장 강민수 가족 조사해. 아내, 자식, 전부 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송파의 이 사장님 댁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TV 좀 봐요. 대박 났어요. 이 사장 부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박철민 전 상무, 검찰 조사받던 중 도주. 현재 행방묘연.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주? 이 사장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어휴, 저런 나쁜 사람이 도망가다니. 꼭 잡아야 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도주했다고? 검찰까지 갔는데? 빠르게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봤어요? 박철민이 도주했대요. 네, 저도 봤어요. 근데 미선 씨, 저 지금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아까부터 계속 검은색 승용차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예요? 홍대 근처 골목인데. 으악. 수진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 돼. 수진이가 위험해.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홍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이 지옥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홍대 입구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 괜찮아요. 경찰서에 있어요. 신고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정말 무서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검은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저한테 다가오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고 그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근데 미선 씨, 걔네들이 박철민이 보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당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보호해 준대요. 집에도 순찰 돌려준다고 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나도 조심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혹시 저도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혁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근데 엄마, 이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TV에서는 계속 박철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독 박철민, 인천공항 통해 출국 시도하다 체포. 뭐? 잡혔어? 저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박철민 전 상무는 오늘 오후 5시경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박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잡혔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요? 이 사람 알아요? 아니야. 그냥 뉴스 보면서 신기해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박철민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혹시 강민수 씨 아십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실은 강민수 씨가 박철민 공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미선 씨도 관련자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부인이시니까요. 형사가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내일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강제 연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와요? 준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래. 엄마, 설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넘긴 게 들통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저를 팔아넘긴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저는 강남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입니다. 출석 요구 받았는데요. 아, 네. 2층 조사실로 올라가세요. 2층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선 씨. 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철민 사건 알고 계시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남편 강민수 씨가 박철민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요.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6년 전 가짜로 죽은 척한 것, 박철민에게 협박받았다는 것, 제가 증거를 모아서 기자에게 넘긴 것, 전부 다. 형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박미선 씨, 네.
남편분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고발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제 남편도 범죄자예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남편도 모든 것도. 조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나 억울해. 나는 정말 협박받은 거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선아, 준혁이 잘 부탁해. 발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당신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해.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미 아버지 자격 없어요. 미선아, 안녕히 계세요. 강민수 씨,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도 조사 끝났어요. 나도 방금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미선 씨,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수진 씨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5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잖아. 맞아요. 우리 아직 젊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힘내요. 우리 다시 만나요. 네, 꼭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고발한 박미선.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래요. 어떡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흐느끼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기가 막혀 울고 싶었어요. 내 아들도 아빠 없이 컸는데 수진이 아들도 아빠 없이 커야 한다니. 수진아, 울지 마.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한 날부터 우린 가족이 된 거야. 우선 제가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했어요. 수진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박민수한테 뺏어서 팔았고 수진이랑 함께 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박민수라는 남자 없이 우린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며 수진이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저도 정부 지원으로 오히려 수진이 아이를 보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이상한 사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류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곳에 행복한 기운이 깃들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